매일 아침 출근길에 오르는 지하철, 또 주말에 떠나는 기차 여행. 우리 일상에서 철도는 정말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문득 이 철도가 과연 나를 위해 달리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오늘은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철도의 새로운 비전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과연 철도는 돈을 버는 게 우선일까요? 아니면 사람이 먼저일까요? 사실 거의 모든 철도 정책이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방향이 완전히 갈린다고 볼 수 있어요. 수익을 내야 하는 사업이냐, 아니면 모두를 위한 공공 서비스냐. 이 팽팽한 대립,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바로 효율성이 모든 것을 지배했던 시대의 한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숫자에만 집중하면서 정작 중요한 사람들의 필요를 어떻게 놓쳐왔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오랫동안 우리 철도 운영의 성적표는 아주 간단 명료했습니다. 열차를 얼마나 자주 운행했나, 승객을 몇 명이나 태웠나, 그리고 그래서 돈은 얼마나 벌었나. 네, 딱 이 숫자들로 모든 게 평가됐던 거죠. 그야말로 효율, 효율, 또 효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이미 몸으로 느끼고 있죠.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지방의 작은 노선들은 하나둘씩 사라졌고요. 휠체어나 유모차가 다니기엔 역이나 열차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반면에 수도권의 핵심 노선은 매일 아침 그야말로 지옥철이었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철도는 공공재라는 말이 점점 공허하게 들리고 그냥 또 하나의 이윤을 좇는 기업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판을 완전히 한번 뒤집어 보자는 새로운 생각이 등장합니다. 철도를 공공성이라는 새로운 렌즈로 바라보자는 건데요. 이건 철도가 그냥 돈 버는 회사가 아니라 우리가 세금으로 함께 만든 도로처럼 없어서는 안 될 사회의 필수 기반 시설이라는 선언인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공공성이라는 게 그냥 국가가 소유했다, 이런 단순한 뜻이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바로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철도를 이용하면서 실제로 느끼는 그 서비스의 질,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철도가 우리 사회에 대한 책임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성적표 같은 거죠. 그렇다면 이 공공성이라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크게 네 가지 핵심 요소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공익성이에요. 이건 누구든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해주는 거죠. 두 번째는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차별 없이 공평하게 연결해주는 접근성. 세 번째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한 믿고 탈 수 있는 안전성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과 미래 세대까지 생각하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 네 개의 바퀴가 모두 튼튼하게 굴러갈 때 비로소 진짜 공공철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변화를 관통하는 핵심 철학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겁니다. 철도는 국민의 발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다. 어떠세요? 단순한 이동수단에서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 권리로 개념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관점의 전환이죠. 네, 좋습니다. 이런 철학 정말 멋지죠. 그런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질문이 바로 나오잖아요. 자, 그럼 이 멋진 철학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5가지 핵심 전략입니다. 먼저 서비스의 질, 즉 퀄리티 자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끌어올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교통 약자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방 노선들을 지켜내고 또 요금 정책도 단순한 수익 창출이 아니라 일종의 사회적 투자라는 관점에서 다시 설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 우리 같은 실제 이용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까지 이게 하나의 완성된 로드맵인 셈입니다. 이 계획이 그리는 최종적인 그림은 바로 유니버설 철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이나 장애인, 임산부를 위한 엘리베이터나 경사로 같은 시설들 있잖아요. 그게 그냥 있으면 편리한 것 수준이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처럼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상을 만들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쯤 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실 거예요. 아니, 잠깐만. 그렇게 사람 먼저, 공공성 먼저 외치다 보면 효율은 다 떨어지고 결국 적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 당연히 들 수 있죠. 아주 현실적이고 또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정말 공공성을 챙기면서 효율까지 잡는 거,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이른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건데요. 네, 이 새로운 철도 모델은 그렇다, 가능하다고 답합니다. 자,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예전 모델은 목표가 오로지 수익과 생산성이었어요. 그래서 평가는 돈을 얼마나 벌었냐로 끝났죠. 그런데 이 새로운 융합 모델은요, 목표 자체가 다릅니다. 국민의 이동권과 복지를 보장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평가도 서비스 품질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같은 새로운 지표들로 하는 거고요. 운영 방식 역시 한쪽에 다 맡기는 게 아니라 공공과 민간이 각자의 장점을 살려서 함께 시너지를 내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 원칙은 바로 이거예요. 공공성을 먼저 든든하게 확보하고 그 안에서 가장 똑똑한 효율성을 찾아낸다. 예전에는 효율을 위해서 공공성을 희생했다면 이제는 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생각의 순서가 완전히 바뀐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가 궁극적으로 향하는 목적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그건 바로 시설도 기술도 아닌 우리 이용자의 경험입니다. 네, 맞아요. 아무리 거창한 정책을 만들고 번쩍번쩍한 시설을 지어도 정작 매일 아침 기차를 타는 내가 그걸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관심은 시설이나 자산 같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용자들의 경험 그 자체로 옮겨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경험을 실제로 바꾸기 위해서 뭘 해야 할까요? 여기 구체적인 실행 방안 4가지가 제시됩니다. 먼저 서비스 품질과 안전 같은 이용자 중심 지표를 국가의 공식적인 성과 지표, 즉 KPI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철도 관련 사업 계약서에는 공공성 목표 달성을 의무 조항으로 못 박는 거죠. 또 국민의 기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을 아예 따로 확보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기하는 불편사항이나 민원들을 실시간 데이터로 활용해서 서비스를 바로바로 개선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까지 정말 꼼꼼하게 설계되어 있죠? 결국 오늘 나눈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이 한 문장으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정책은 숫자로 증명되지만 신뢰는 사람에게서 시작된다. 지금까지 숫자만 쫓던 철도에서 이제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는 철도로의 거대한 전환. 여러분이 매일 아침 그리고 주말마다 정말 믿고 기분 좋게 탈 수 있는 철도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